안녕하세요, 시림입니다. DJI 오스모 제품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DJI 오스모죠. 이 제품은 그 DJI의 인스파이어 1이나 아니면은 뭐 팬텀이나 그런 고가형에 사용되는 그 드론에서 사용되는 그 카메라를 지상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짐벌 같은 기기처럼 손에 충격을 주더라도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촬영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촬영할 수 있도록 도구를 합친 그런 제품입니다. 좀 이 부분, 위쪽 부분을 보면 이 윗부분이 카메라고요. 그리고 보면은 손을 들고 다닐 때, 반동과 충격 부분을 흡수하도록, 그리고 그 부분 줄여주도록 하는 부분이 이 위쪽 부분에 있고요. 이 아래쪽 부분이 이제 손잡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녹화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네, 이 윗부분은 사실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돌려보면은,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 이 부분이 실제로는 그 드론에 장착되어 있는 이런 식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예, 실제로 교체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빼서 지상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바꾼 거죠. 보면은 이쪽으로 장착되게 되는데 장착하고 고정을 시키면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보면 처음에 이 잠금을 풀어야 되는데요. 잠금 풀지 않고 전원을 켜보면 이렇게 아래쪽엔 지금 배터리가 들어가 있고요. 전원 켜면 삑삑거립니다. 제가 한번 켜보죠. 켜면은 삑 자꾸 소리가 들리죠. 이게 왜냐하면 잠금을 풀라는 소리입니다. 보면은 제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은 잘 움직이지 않고 이쪽도 뭔가 이렇게 원래 닭이 보면 머리가 가만히 있으면은 몸 움직여도 머리는 가만히 있겠죠. 이런 식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건 고정돼서 제대로 잘 안 움직입니다. 뭔가 잘 안 된 것 같아서 끄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게 그래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이 윗부분 잠금 먼저 해제해 줘야 됩니다. 위쪽 부분에 보면 이런 식으로 잠금을 해제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쪽으로 돌려서 잠금 해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풀 때는 머리부터 풀고요. 잠금 때는 다시 아래쪽에서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 부분 먼저 풀고요. 이제 풀고 그 다음 또 이쪽을 보면은 이쪽을 보면 또 좋겠죠. 반대로 이쪽으로 돌리면 풀린다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해서 풉니다. 이렇게 풀면은 풀리고요. 그 다음 이쪽 부분도 지금 잠금으로 되어 있는데 잠금 해제 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얘가 마음대로 움직이고요. 이 부분도 왔다 갔다 움직입니다. 근데 제가 이 푸는 순서를 설명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다시 반대로 잠궈보죠. 잠글 때는 제가 아래쪽부터 잠근다고 했죠. 이걸 먼저 잠그고 얘를 돌려서 잠그고 얘를 돌려서 잠굽니다. 만약에 반대로 얘부터 풀어서 푼다고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풀면은 이 부분을 긁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닿죠. 이 부분이 닿아서 지금 소리 들리죠. 슥 하고 긁힙니다. 그럼 이 부분에 상처가 생기는데 저도 이 제품을 실제 처음에 사용해 볼 때 보면 여기 상처가 생겨서 이게 왜 생겼나 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먼저 풀면 이렇게 식으로 긁힙니다. 네. 또 긁죠.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상단부터 풀 때는 먼저 풀고요. 얘를 풀고 얘를 풀어줍니다. 네, 이렇게 풀고요. 잠글 때는 반대로 아래쪽에서 위로 올라가는 식으로 잠금 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전화 먼저 켜고요. 그러면 바로 탁 하고 들어오죠. 네. 갑자기 이게 정상적으로 도착하듯이 바로 탁 들어옵니다. 지금도 동작을 바로 하는데요. 스마트폰을 연결하지 않은 상태로도 바로 촬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대신 모니터는 없는 거죠. 꼭그 액션캠으로 사용하는 것 같이 촬영됩니다. 먼저 그 화면 연결하지 않고 먼저 설명드리죠. 위쪽 부분, 이 부분에 보면은 조그 다이얼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보면 이게 조이스틱입니다. 조이스틱이라서 왼쪽 돌리면 왼쪽으로 가고요. 그러니까 이 돌리면은 이쪽으로 돌 것 같은데 반대로 돌죠. 이게 뭔 뜻이냐면 화면을 제가 보고 있다고 치면은 내가 왼쪽을 더 보겠다면 왼쪽으로 도는 겁니다. 오른쪽을 더 봐야지 하면 오른쪽으로 도는 거고요. 위를 봐야지 하면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가고 아래로 내리고 왼쪽 오른쪽 이렇게 해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삥 계속 돌진 않고요. 보면 어느 정도에서 턱 걸립니다. 걸리죠. 반대로 부분도 돌렸을 때 이 식으로 걸립니다. 여기 걸리고
이 부분을 봐서 제가 원하는 부분을 찍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그 빨간색 녹화 버튼이 있습니다. 이 전원 상태고 이쪽은 상태등인데요. 빨간색 녹화 버튼 누르면은 녹화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 메모리를 제가 안 넣어놨는데요. 메모리 안 넣어놔서 지금 안 되고 있는데, 메모를 넣어놓으면 녹화가 시작이 됩니다. 좀 이따가 실제로 촬영할 때 메모를 넣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녹화 안 된 거고, 앞쪽 부분에 보면은 트리거 버튼이 있고요. 트리거 버튼은 뭐냐면은, 예를 들면은 드론이, 이게 제가 손으로 들고 있지만 드론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공중에 이렇게 떴는데, 제가 만약에 이렇게 회전합니다. 이렇게 회전하는데, 촬영은 계속 이 상태를 이쪽을 보면서 하고 있으면서 제가 돌고 싶습니다.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보면 먼저 지금 한 바퀴 돌아서 지금 걸려있는데, 턱에 걸려있는데 이걸 돌려서 원래대로 해놓겠습니다. 해놓고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이 앞에 있는 가방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가방 촬영하고 있는데 제가 몸을 비틀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이렇게 제가 이 부분 누르죠. 버튼을, 트리거 버튼을 제가 원래 촬영하고 있는 부분을 정확히 고정한 상태로 누릅니다. 그 상태로 제가 몸을 돌려봅니다. 제가 몸을 분명히 돌렸는데 촬영은 앞을 하고 있죠. 이쪽 반대로 돌려도 마찬가지고 제가 인식 움직여도 다 계속 저 앞부분을 계속 촬영하고 있는 겁니다. 꼭 보면 단거리가 가만히 있는데 지금 아래쪽 부분에 지금 움직이는 것처럼 계속 고정돼서 움직입니다. 그쵸? 이 부분 제가 실제로 보여드리죠. 제가 이제 메모를 넣고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메모리는 이 상단 부분에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하면 되고요. 지금 이쪽이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장착을 하면 됩니다. 4K 해상도와 UHD 해상도 그리고 FHD 해상도를 촬영할 수 있고, 각 해상도마다 프레임이 제한이 좀 다릅니다. 4K에서는 24프레임까지 최대고요. UHD 해상도에서는 30프레임까지 촬영이 됩니다. 그리고 FHD에서는 최대 30, 60, 110프레임까지도 촬영이 가능하고요. 높은 프레임으로 촬영되는 부분을 잘 이용하면 좀 더 멋진 영상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스마트폰과 좀 연결을 해볼 텐데요. 처음에 스마트폰과 연결할 때 조금 좀 헤맸습니다. 왜냐면 여기 설명서가 중국어 같은 걸로 써있고 비밀번호도 안 적혀 있었는데요. 보면 디지고라고 앱을 먼저 설치를 합니다. 지금 보면 좀 가까이 보면 디지고라고 앱을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전원을 켭니다. 전원 켜고 전원 켜면 이거 자체가 SSID를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생성하는데 제가 그걸 연결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들어가서 기다리면은 오스모라고 해서 뒤에 숫자가 붙어있는 이게 뜹니다. 이걸 누르고요. 초기에 비밀번호가 1234, 1234입니다. 이게 설명서에는 나오진 않는데, 이걸 다시 DJI 사이트에 들어가서 메뉴에 보시면은 1234, 1234 입력하라고 떠 있는데요. 그 비밀번호 입력하면 됩니다.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앱을 전환합니다. 전환하면 화면이 미리 보기가 뜹니다. 뜨죠? 제가 보겠습니다. 제가 이 화면 보시면은 제가 인식 움직이면은 지금 실시간 전송돼서 지금 화면이 뜹니다. 그쵸? 근데 이걸 인식으로 따로 들고 다니면은 사실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액세서리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보면은 액세서리를 고정하기 위해서 먼저 저는 좀 끄겠습니다. 이게 안 그러면 자꾸 목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 기기인데요. 이거를 먼저 측면에 고정시키고 돌려서 고정합니다. 고정하면 이것도 지금 인식 왔다 갔다 동작합니다. 움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 돌려서 늘리고 늘리고 이 부분 늘어나는데요. 그래서 좀 길이가 다른 스마트폰도 고정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아이폰도 되고 안드로이드 폰도 됩니다. 이렇게 고정하고요. 고정하면은 딱 이제 제대로 정상적으로 보이죠. 지금 보면 화면을 조금 더 제가 뒤에서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마지막 화면에서 떠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동작에서 전원 켜겠습니다. 켜고
바로 연결될지는 모르겠네요. 보면 제가 지금 다시 또 IP가 네트워크가 바뀌었는데 다시 켜면은 나타나고 연결해 주겠죠. 연결합니다. 연결하고 다시 또 전환합니다. 이게 처음에 네트워크 생성할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나중에 펌웨어 업데이트 할 때도 이런 식으로 좀 변경해야 됩니다. 보면 이런 식으로 좀 잘 보이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움직일 때 이렇게 촬영이 됩니다. 설정들을 좀 살펴보죠. 화면을 좀 더 가까이 보겠습니다. 보면 지금 녹화 버튼이 보이는데 지금 사진 촬영 모드와 동영상 모드를 제가 변경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사진 찍으려면 사진 찍고 누르면 사진 찍는 거죠. 물론 버튼은 사진 촬영 버튼과 녹화 버튼 따로 있습니다. 또 이렇게 누르고 그래서 동영상 녹화 누르면 동영상 녹화가 됩니다. 스마트폰에서 제어 가능하고요. 물론 이게 무선 연결되기 때문에 원격에서도 조정 가능하다는 거죠. 한 사람이 이거 들고 계속 찍고 있고 한 사람이 이걸 보고 다시 녹화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토 모드에 보면 오토고 있고 또 슬로우가 있는데요. 그리고 사진 촬영 모드로 가보면 또 여러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싱글이 있고 여러 장 촬영하는 것도 있고요. 뭐 이렇게 나로 촬영하는 것도 있고 인터벌 촬영, 파노라마 촬영, 타임랩스 촬영이 있는데요. 이거는 자신이 원하는 거에 맞춰서 설정하면 되겠죠. 그리고 사진 효과, 사진 설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토로 촬영하는 게 있고요. 그럼 ISO와 셔터 스피드 그리고 노출 정도를 수동 조정하는 거고, 제가 임의로 조정해서 만약에 뭐 ISO를 뭐 이렇게 많이 올린다거나 셔터 스피드를 좀 느리게 한다거나 이런 게 가능합니다. 약간 자동이네요. 이거는 약간 자동인데, 이게 셔터 스피드 우선이네요. 네, 셔터 스피드 우선인 거고요. 그리고 ISO가 자동으로 이렇게 고정이 되고, 이건 매뉴얼이고요. 그리고 저는 오토로 해놓겠습니다. 오토로 해놨을 때, 사진 촬영했을 때,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좀 어두운 부분에서 좀 많이 좀 과하게 밝게 나옵니다. 좀 밝은 부분에서 좀 더 과하게 밝게 나오는 부분이 있었는데, 물론 전체적으로 pitch 평균적으로 맞다면은 상관없었지만은 조금 과하게 촬영되는 부분은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 부분은 생각하시고요. 그러니까 동영상은 상당히 잘 촬영이 되는데 사진은 생각보다는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게 좀 더 나은 듯한 느낌을 조금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부분에는 홈으로 가는 버튼이 있고요. 누르면 다시 홈으로 가는 거죠. 다시 엔터 뷰해서 다시 들어오고, 화이트 밸런스를 조정하는 부분이 있고, 카메라 지금 영역 부분 지정하는 것 같은데요. 지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면 이렇게 뭔가 노출을 지정하는 부분처럼 보이는 부분도 있었고, 카메라 보면 이 부분 좀 자세히 봐야 되는데요. 카메라 비디오 해상도 부분이 있습니다. 보면은 4K에서 지금 24프레임 30, 24프레임이 있고요. 보면 맨 위에 게 지금 4K 해상도고 아래쪽에 있는 건 UHD 해상도입니다. 좀미리 얘기하면. 근데 그러니까 4K에서 24프레임까지 가능하고 UHD 해상도에서는 30과 24프레임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2.4K 그리고 1080p 해상도 720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여러 가지 나오는데, FHD에서는 60프레임까지 가능하고요. 그리고 720에서는 지금 60프레임, 슬로우 모션이라고 해서 지금 FHD에서는 지금 120프레임까지 촬영됩니다. 그러니까 60프레임이 아니라 120프레임을 촬영하고 다시 그걸 원래대로 재생하면은 오히려 프레임 장수가 많기 때문에 느리게 보이겠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특수한 목적으로 촬영될 때 120프레임까지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비디오 포맷도 보면 MOV와 MP4를 조정할 수 있고요. 사운드를 켤 건지 끌 건지. 보면은 이 뒤쪽에 지금 소리가 뭐 윙하고 들리는데, 지금 보면은 이 뒤쪽 부분에 팬이 있습니다. 팬. 지금 이렇게 더운 열이 지금 뒤로 막 나오는데요. 이 위쪽에도 보면은 통풍구 같은 부분이 있고요. 지금 이 부분을 보여드리려고 했더니, 네.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위쪽 부분에 지금 열을 흡수하면서 내보내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때문에 적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뭐 히스토그램과 뭐 켜는 부분 뭐 이거 켜도 되겠죠. 켜고 뭐 파일 인덱스 모드도 있고 뭐 밀색 카메라 부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차이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짐벌 그게 뭐 패스트 빠르게 움직일 건지 뭐 사용자 설정하는 부분처럼 움직일 건지 하는 짐벌에 대한 설정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고급 모드에서 보면 뭐 캘리브레이션 하는 부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특별히 뭐 만지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기본 세팅을 해도 저 부분은 생각보다 훌륭했기 때문에 이제 실제 촬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죠. 보면은 지금 이게 히스토그램이네요. 진시로 보인다는 건데 지금 뭔가 좀 이상합니다. 지금 보면은 원래 저렇게 이쪽을 촬영하면 안 되는데 고정이 돼서 안 움직였네요. 보면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다시 켜보겠습니다. 켜고 다시 와이파이를 변경합니다. 이거 변경하는 게 오히려 좀 조금 번거롭네요. 펌웨어 업데이트 할 때도 이걸 좀 와이파이를 실제 네트워크와 그리고 오스모와 연결을 지금 번갈아 가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로그인도 되고 다운로드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사용 가능했는데요. 보면 이제 지금 이제 고정돼서 사용 가능하죠. 지금 보면 화면이 보이는데 이거의 장점은 그겁니다. 제가 지금 손을 들고 있죠. 손을 들고 있으면 사실 어느 정도의 충격은 흡수가 됩니다. 손을 들고 있을 때. 대신에 손을 들고 있으면 이렇게 제가 흔들흔들하죠. 이런 식으로 흔들흔들 하는데 이 흔들흔들 하는 부분을 어느 정도 잡아주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손떨림 보정하고 연관이 되는 부분인데 어느 정도의 손떨림 보정은 디지털로도 해결 가능할 겁니다. 근데 제가 손을 두고 있을 때 불규칙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을 보정할 때 그 부분 생각보다 힘들다는 거죠. 이 카메라가 대단하다는 거는 드론에서 사용하는 그러니까 뭐 인스파이어 1처럼 공중에 떠서 이쪽에 막 진동이 있는 그런 부분에서도 흔들림 없이 딱 고정된 장소에서 그러니까 하늘에서 고정해서 촬영하는 것처럼 촬영이 되는데 이것도 이제 그런 성능이 됩니다. 보면은 제가 손 들고 있지만은 어느 정도 흔들어도 실제 녹화되는 영상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동영상 촬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동영상 촬영 일단 누를게요. 동영상 촬영 중이죠. 촬영 중인데 제가 이 줄에서 가까이 갔다가 뭔가 좀 움직였다가 다시 왔다가 이렇게 촬영할 때 부드럽게 왔다 갔다 합니다. 물론 4K 해상도로 촬영했을 때 프레임은 30프레임이기 때문에 제가 너무 좌우로 왔다 갔다 심하게 한다면은 프레임 장수가 움직이는 60프레임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끊기는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60프레임을 하면 좀 더 부드럽게 촬영할 수 있을 거고요. 이게 제가 실제 사용해보니까 장점이 뭐냐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똑같이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양쪽으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왼쪽 사람을 처음에 인터뷰하면서 그 다음 오른쪽 사람 인터뷰하면서 걸어갑니다. 근데 저도 걸어가면서 촬영을 해야 되고 근데 길도 봐야 된다. 앞쪽에 제가 넘어지면 안 되니까 그럴 때는 한쪽으로 돌려서 그 사람을 촬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앞쪽에 있는 트리거 버튼을 누릅니다. 이 버튼이죠. 이 버튼을 누르고 제가 촬영하면서 움직이면서 이쪽도 봤다가 대답도 하고 이쪽도 봤다가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제가 움직이면서 걸으면서 길을 보면서 지금 움직여도 보면 지금 화면은 가만히 있죠. 제가 이쪽도 보고 이쪽도 보고 이쪽 보고 이쪽 보고 하는데도 화면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왜냐면 이 부분이 계속 이쪽만 한번 트리거로 고정했기 때문에 이 부분 계속 추적해서 따라가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쪽 움직이고 제가 좀 이렇게 좀 움직이는데도 계속 그 부분 따라가는 거죠. 물론 좀 제가 걸어가면서도 제가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면서 그 부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이 상당히 편리했고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따라가면서 이렇게 쭉 갈 때도 고정해서 따라가면은 그 부분이 흔들림 없이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했고 이 부분은 실제로 이제 드론이 만약 떴다고 치면은 고정한 상태로 제가 인식을 해서 방향을 틀 때 그러니까 드론은 날아가는 방향 쪽에 있기 때문에 방향을 정해야 되는데 딱 움직이고 뒤로 돌아서 달려간다거나 예를 들면 앞으로 와서 제가 앞으로 쭉 와서 고정했다가 뒤로 돌아서 앞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다가 뒤로 돌아서 앞으로 가더라도 카메라는 계속 저쪽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느 쪽 방향 이리 가다가 이리 가든 이리 가든 계속 저쪽을 찍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영상을 볼 때 조금 특이한 느낌이 들겠죠. 그래서 좀 더 부드럽게 촬영되는 듯한 느낌도 들 테고 뭔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 흐름이 끊긴다는 느낌보다는 뭔가 좀 신기하다라는 느낌이 들 겁니다. 그래서 저도 촬영해 보면서 이런 것 때문에 이걸 사용하는구나. 그냥 손 들고 그냥 손 떨림 보정을 하는 그런 용도로만 사용하기에는 사실 이거 이렇게 비싼 장비를 쓸 필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앞에 트리거 버튼 이용해서 이 고정하는 부분은 꽤 상당히 유용했습니다. 이게 보면은 지금 녹화되고 계속 있는데요. 제가 촬영한 중에도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상을 그 영화에서 촬영할 때 달리면서 촬영한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좀 액션이 있는 부분에 촬영할 때 좀 이렇게 긴박한 부분에서 근데 이게 그 사람 추적하면서 그대로 좀 따라가야 되고 막 그런 촬영에서 실제로 사용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 영상들도 유튜브에 좀 많이 있고 그런 용도로 사용하기에 상당히 훌륭해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추가 설명해 드릴 부분이 지금 이 옆에 버튼 보여드렸네요. 보면은 저런 버튼 부분이 있고 한번 살짝 누르면은 그 대기 모드로 떨어집니다. 보면 이게 대기로 가 있죠. 지금 보면은 슬립 모드로 돼 있는데 대기 모드로 돼 있고 이 부분도 잠깐 빼놓고요. 접어서 이렇게 접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 이쪽 부분에 이 부분에 고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밖에 없습니다. 지금 아래쪽 부분에도 없어서 뭔가 이거를 셀카봉에 연결시켜서 뭔가 더 확장시킨다거나 하는 게 안 되는데요. 근데 이 부분을 통해서는 가능합니다. 여기를 그러니까 필수 뭐라 해야 되나 꼭 사용해야 되는 그런 액세서리를 이용해야 되는 거죠. 여기 전문적으로 맞는 거기를 연결시키면은 뭔가 길이를 더 연장시킨다거나 아니면은 삼각대에 고정시킨다거나 그런 좀 특수한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접어서 사용할 수도 있고 분리할 수도 있고 스마트폰 사용하는 거는 지금 보면은 이쪽에서 메이크를 시킬 수 있네요. 지금 메이크 시켜서 이런 식으로 들고 저는 이쪽에서 따로 들고 있고 촬영은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고 그런 식으로 가능하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것 말고도 또 다른 액세서리가 있어서 또 이거를 분리해서 또 골고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위쪽 부분의 카메라고 아래쪽 부분이 이제 실제 본체가 되는 부분이니까요. 그리고 앞쪽 부분이 버튼 부분. 그리고 앞쪽에는 이 오디오 단자가 있습니다. 오디오 단자가 있어서 이게 아마 마이크 같은데요. 이게 마이크가 있어서 뭔가 녹화를 따로 떠야 된다거나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걸로 보이고요. 이 뒤쪽에도 보면은 좀 특이하게 좀 보면 아마 이 카메라와 PC를 연결시켜서 데이터 전송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포트로 보이는데 보면은 포트가 있습니다. 있고 만져보면 근데 이 카메라가 좀 많이 뜨겁습니다. 만져보면은 이쪽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를 분리를 해서 분리해서 나중에 이게 한참 사용하다가 이게 배터리는 꽤 생각보다 오래 간다고 하는데 보면은 여기 배터리 사용량 나오죠. 지금 분명히 아까 70% 정도 시작했는데 지금 55%좀 떨어졌죠. 좀 생각보다 좀 빨리 떨어지긴 하는데 이 부분도 열이 좀 많이 납니다. 만져보면은 오래 동작시킨 상태에서 만져보면 이게 좀 뜨겁습니다. 이렇게 만져보면은 저 나서 입을 정도로 이 카메라도 좀 뜨거운데요. 이게 위쪽 부분에 보면 지금 열이 분산되는 부분이 있죠. 이렇게 냉각 핀 부분이 있는데 이쪽으로 해서 지금 바람이 이쪽으로 나가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이 좀 나는데 그거는 원래 좀 열이 나는 거로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내부적으로 이렇게 높은 해상도의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 아마 열이 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이걸 갖다가 분산한 형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사용하는 모습에 대해서 좀 궁금하셨을 텐데요. 이제 그걸 보여드렸고, 제가 촬영한 영상들은 지금,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빛이 부족한 데서 촬영해보면은 확실히 뭐라 해야 되나, 조금 노이즈도 좀 많이 생기고, 좀 이렇게 좀 깨끗한 결과물을 얻기가 좀 힘듭니다. 생각보다는 좀 힘들기 때문에, 낮에 촬영한 영상들은 제가 따로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그걸 보시면은
뭐 어느 정도 촬영되는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인스파이어 1이나 뭐 그런 제품에 사용되는 그 카메라 같은 기종이기 때문에 그 드론으로 촬영된 영상하고 그런 품질로 볼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영상들을 참고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과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는 이제 이걸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설명이기 때문에 네, 이 제품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은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